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3월 23일 토요경마 입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사연으로 승부를 아껴뒀던 좀 깍고시가 되고 있는 관리 마필도 있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는 또 승부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번 주 자신있게 붙어봅니다. 강민도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좀 배팅 강도를 올려서 공략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4경주, 5경주, 9경주, 10경주, 12경주입니다. 4, 5, 9, 10, 12, 4, 5, 9, 10, 12 승부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사모의권 1300m 별정 시험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의 난타전 편성입니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마필은 여러 마리가 보여져요. 3번마 블랙파티, 4번마 탑라인, 8번마 블레이드 스톰, 10번마 수호, 그리고 안쪽에 1번마 슈퍼 빅터까지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또 이 중에서 어느 놈 하나 확실하게 내가 대가리다 그렇게 장담할 만한 마필은 또 딱히 보이질 않거든요. 문생기수의 3번마 블랙파티가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1월 19일 경주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을 때, 그때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서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거든요. 근데 또 직전 경주는 좀 외곽을 돌긴 했습니다만은 끝걸음이 그렇게 좀 사나운 그런 모습은 보여주질 못했어요. 이 3번마 블랙파티가 1월 19일 자력 입상을 성공했을 때는 1300이긴 했지만은 편성 자체가 강하진 않았죠. 앞말들만 뛰는 정말 약한 편성에서 선전을 했던 내용이라서 3번마 블랙파티를 여기서 충마로 놓고 들어가긴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 조한별의 8번마 블레이드 스톰이라는 마필이 향후 발전 기대치로 본다면은 분명 더 뛰어줄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21일 경기를 보면 그때 외곽으로 좀 기대는 모습 때문에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직전 경기를 보니까 3열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도 마지막 2착 싸움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 복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번마 블레이드 스톰이 앞으로 향후 발전 기대치를 생각해 봤을 때, 또 경주거리가 1300m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 편성에서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우선 관심마는 8번마 블레이드 스톰, 8번 블레이드 스톰을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모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한 혼전입니다.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지금 배당판에 팔리는 인기마들이 좀 믿고 때릴 만한 인기마가 없어요. 좀 거품기 많은 녀석들이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주는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안치기대 1번마 매니스마트가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고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라고 보고 많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독 선행을 장담하기가 쉽지가 않죠. 직전에도 4번 게이트가 나쁘진 않았는데 선두권에서 경합하다 깨졌는데요. 지금 반드시 선행을 나서야 될 마필이 또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외곽에 12번 대천 히어로 같은 마필이 직전 경주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는데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 그냥 완전히 개바닥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 무조건 선행을 해야죠. 2월 3일 경주에서 그때 이혁 기수가 기승했을 때의 강민유고를 노림수 충마 안 빠지는 대가리로 놓고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독도야의 40배짜리를 승부경주로 강배팅으로 조져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선행을 했을 때와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의 전력 기복이 너무 심하죠. 일단은 이역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기 때문에 외곽이라도 계속 밀어서 선행을 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12번 대천 히어로 때문에라도 1번마 매니스마트의 전개는 깔끔하지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10번마 논스톱 플라잉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1번 게이트 선행을 나서고 버텨냈는데 여력감이 없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놈들이 선두권에서 경합이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발빠른 마필들이 또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결국 선행마 중에서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쫓아가는 선입전개로는 11번마 해왕 같은 마필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1월
1월 19일 경주에서 3.5배짜리 압축 막건 때려 먹었을 때 그때 외선에서 전개를 풀어갔거든요. 12월 16일 경주도 보면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자리 급상을 성공했을 때 역시 9배짜리를 때려 먹었던 관리 마필입니다. 근데 이것도 전력 기복은 있어요. 일단 편안하게 앞선 모래를 맞지 않는 외선 전개,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 그림이고요. 자, 여기서 좀 노림수를 두는 마필이 3마리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3번마 천녹이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뭐 스타트 나오면서 착지 불량으로 낙마가 됐기 때문에 뭐 아무런 경주력을 보이지를 못했고 2월 16일 날 바닥 쓸었고 1월 20일 날도 바닥을 쓸었어요. 그런데 이 천녹이라는 마필은 데뷔 전부터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노리면서 작년 12월 달에 대가리 손놓고 10.4배를 때려 먹었고 또 12월 22일 경주에서도 12배짜리를 압축 승부로 때려 먹었던 녀석이거든요. 데뷔 이후에 2연타를 때리는 경주력이 정말 좋았던 마필입니다. 주행 심사 때 선행을 나서고 여력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전에서 계속 노렸죠. 다만 최근 경기를 보면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좋지가 못한 거예요. 모래를 맞으니까 쫓아가지 못하고 계속 바닥을 쓸고 있는, 또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 외곽을 돌다가 무리한 전개로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지금 1번, 10번, 12번 이런 마필들 선행 보내주고요. 바로 2선, 3선 외곽을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태종 기수의 안장이다.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뭐 강하게 노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데뷔전에서 효리가 끌고도 들어온 마필이니까. 3번마 천녹은 지금 안 팔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강하게 노려볼 복병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1번, 11번, 10번, 12번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많아 팔리겠습니다만, 자, 노림수 마필은 3번마 천녹입니다. 우선 관심마는 3번마 천녹을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목은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한 혼전입니다. 이번 3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잠깐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현장 변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하겠습니다. 3번막 우대룡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립니다. 일단 문성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승부 의지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죠. 데뷔전 1월 13일 데뷔전에서 문성 기수가 이걸 타고 들어가면서 쌍승식 740배의 고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입니다. 그때 경주력이 정말 좋았어요. 결승선에서 막 쭉쭉 뻗어나가는 걸음발이 장난이 아니었던 마필이죠. 그래서 직전 경주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었고 인기마로 팔렸는데, 또 직전에는 누추입으로 걸음을 남기면서 뭔가 결정타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마자 다시 문세영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했죠. 1300 늘어난 경주 거리가 이 우대룡에게, 이 뚝심 좋은 이런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이거를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1월 13일 경주는 선두권이 경합하면서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앞선이 그냥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추임력을 보일 수가 있었는데, 직전에는 앞선이 그렇게 무너지는 그림은 아니었거든요. 선입권에 쫓아가는 마필들이 그대로 밀고 들어오면서 입상을 했던 그 경주에서는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대룡이 입상을 하려면 이 앞선이 무너지는 편성, 추입이 통하는 편성에서 좀 더 띄워줄 마필이라는 겁니다. 근데 배당판에 올머리로 팔리는 상황은 검증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번만 뭉치가 직전에 3차까지 오면서 이게 인기바로 팔 텐데, 직전에는 말을 좀 잘 못 탔다고 봐요. 승군전이었고 1300이었는데 너무 서둘렀죠.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었는데 좀 승부가 걸리다 보니까 서둘러서 경합하다 깨졌는데,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1300에 대한 거리 경험을 마쳤기 때문에 봐줘야 되고, 10번마 럭키봉성이라는 마필이 직전 데뷔전에 보여줬던 걸음은 정말 인상적인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인기 1위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고 자리 입상을 성공했는데, 이거는 또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승군전이라도 늘어난 경주거리가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외곽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는 것이 유리하게 레이스 전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필 외에도 좀 노림수를 둘 마필이 또 몇 마리 있는데요.
안쪽에 있는 2번마 슈퍼 여왕은 지금 이준철 기수 참 깝깝해요. 이준철 기수 지난주에도 말 타는 거 보니까 야 진짜 이준철 기수 좀 그 면허정지 3개월 이후에 지금 한 번도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뭡니까 그 고강숙 마주과 그 풍문으로 그런 거 인기 1위로 팔리고 그거 깨지는 거 보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하여튼 이준철 기수 요즘 못 믿어요. 못 믿는 기수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만큼은 이준철 기수를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직전 경주는 선행을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하게 경합을 하고 무너졌는데 공백기가 길었고요. 사실 베스트 컨디션도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렸는데 오늘은 2번 게이트에서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단순 선행만은 아니지만은 선행을 했을 때 더 뛰는 맛빌이고 이준철 기수가 지난주에도 인기만 팔리고 깨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만큼 본인 스스로도 좀 절박한 심정일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승부를 아껴두고 자시고 이런 거는 뭐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이빠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슈퍼 여왕이 오늘 이편성에서는 출전주기 정상으로 돌아와서는 앞선 버티기가 가능한 마필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6번만 만마로마도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는데 부담 중량이 늘어난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이 그린사랑과 같이 뛰었을 때도 그린사랑과 같이 뛰면서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뭐 이런 패턴인데 전개가 잘 풀렸을 때 더 뛰는 마필인데 오늘 부담장 늘고 게이트 조건도 6번이면 그렇게 좋은 번호는 아니죠. 자 그래서 대가리를 어떤 놈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2번만 슈퍼 여왕은 여기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2번만 슈퍼 여왕 인기도에서 한 4위권 뭐 5위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2번은 슈퍼 여왕은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삼호 육군 1700m 별정 비영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최경마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강민이 육군 레이스는 웬만하면 승부 경주로 잘 노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이 고배당을 노리는 경주를 승부처로 공략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육군 레이스 그 52조 말 싱그러운 타임을 대가리 세워놓고 그 106배 키노브 캠프라는 마필에게 106배를 승부 경주로 때려 먹었을 때 이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죠. 육군 레이스는 노림수가 있어야 승부처로 간다. 자 이번 4경주가 바로 그렇습니다. 육군 레이스지만은 배당이 터지는 편성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배팅 강도를 올려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릴 마필이 문세영의 3번마 라온제왕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3착, 4착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1700에 대한 거리 경험도 나쁘질 않고 문세영 기수가 한 장에 올라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승부 의지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3번마 라운제왕을 충마로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라운제왕이 가능성은 보였습니다만은 뛰었던 상대들도 허접이었고 또 주파 기록이나 구간 타임이나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돼요. 직전에도 55초 9의 주파 기록인데 전개를 정말 잘 풀었습니다. 중위권에서 선두권 외곽까지 전개를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어요. 이혁 기수가 말을 못한 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가서 잘 타고 깨졌던 내용이라서 3번마 라운제왕이 여기서 등 떠밀려서 인기 1위로 팔린다.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라운제왕을 자력으로 이길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마 천세만세 같은 마필이 직전에 채찍을 놓쳤거든요. 채찍을 놓치지 않았으면은 2차까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복귀가 됩니다. 부미러가 제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강공은 필연이고요. 요거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요. 이 11번 정동족주 같은 마필도 가민이 한 번도 실전 막건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직전에 말 타는 거 보니까 대충 탄 거예요. 대충 타고도 실전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찬호가 재기승을 했다. 이거는 뭐 여기서는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마필도 지금 전혀 안 팔릴 상황인데 폭탄 배당을 엮어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노림수를 두는 충마가 있어요.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면서 강민이 이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 오늘 놓고 때릴 찬스입니다. 여기서는 놓고 때려야 돼요.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기마 믿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중배당은 기본이고 중고배당도 주력 승부로 강하게 때리고 조질 생각입니다. 이번 4경주는 화끈한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입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모 5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혼전 편성인데요. 자, 이번 5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확실하게 놓고 때리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설프게 팔리는 거품기 많은 불안한 인기만은 완전히 걷어버리고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마 불의 명곡이 배당판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기도 배당판 바람이 엄청나게 불다가 깨졌는데 결정 탄발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자마자 지금 문성혁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하면서 마이너스 4kg의 감량 조건이 너무나 돋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번마 불의 명곡이 인기 1위로 팔립니다. 1월 12일 경주에서 강빈이 이 불의 명곡을 대가리로 놓고 때렸어요. 인기 6위 마필이었는데 요거를 강축으로 놓고 때렸는데 그때 인기 1위 데카인가 동반 입상하면서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의 고배당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40배짜리를 주력 승부로 강배팅으로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 경주에서는 정말 확신을 갖고 추천을 드렸어요. 불의 명곡은 안 빠진다. 여기서는 무조건 대가리다. 확신을 갖고 추천을 드렸는데 직전에는 인기마로 팔렸어도 사실 이거를 뭐 믿어 못 믿어 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마 불의 명곡을 여기서 강축으로 놓고 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강축은 아니다. 놓고 때릴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빠지는 대가리가 분명하게 서 있고 지금 헛바람을 불어들 마필이 또 여러 마리 보이죠. 골든 웨딩도 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골든 웨딩이 직전에 자력 고배당을 터뜨렸고 1700 경주거리에 다시 태훈이가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 텐데 그런데 직전 경주 복귀를 보면 2번 게이트에서 그림처럼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이거든요. 오히려 같이 뛰었던 마필 중에 라스트 잭팟이라는 마필이 조금만 경주거리가 길었으면 다 때려잡는 탄력이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사실 의지 자체도 그렇게 세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뛰면은 골든 웨딩 같은 마필은 라스트 잭팟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복귀가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번 5경주는요. 확실하게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데 거품기 많은 인기만은 일단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중배당 압축 승부를 때리고 중고배당 승부까지 노리면서 좀 두둑한 배당, 화끈한 배당으로 제대로 챙겨먹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입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느냐가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2번마 야오 썬더캣이 문성 기수가 안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승군전이라도 다시 한번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직전 경주 말 타는 거 보니까 이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데 상당한 여력감이 있었거든요. 늘어난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9번마 공산이 직전에 자력 입상을 성공했을 때의 막판 뚝심이 정말 좋았어요. 직전 경주는 24.2배짜리 짭짤한 배당으로 챙겨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요. 뚝심도 좋고 중속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9번 공사는 뭐 편성상 다시 한번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1번마 금화글로리가 작년 10월달에 과천시장배 대상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이죠. 그리고 11월 24일날 인기 1위로 의심 없이 팔렸는데 그때 선행을 나서고 마지막에 덜미가 잡히면서 3착으로 승부를 했어요. 3착으로 승부한 이후에 최근 2번의 경주에서도 인기마로 팔리고 깨지고 있는데 지구력이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정말 편안하게 선행을 해야 좀 더 뛸 수 있는 마필인데 오늘 일단 게이트 외곽이지만 앞선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도 인기마로 팔리고
4번마 여우리도 여기서는 선행 승부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금화골리와 전개가 겹쳐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될 수가 있겠고. 자, 이 외에도 좀 노림술 둘마필이 몇 마리가 더 있는데 3번은 이스트 킹덤 가면은 이 마필도 여기서는 자력 승부가 가능한 전력으로 봅니다. 12월 16일 경주에서 실격패를 당했죠. 38마 신차 개바닥을 쓸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혁 기수가 말을 좀 잘 못탔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밀고 나가려면 밀고 나가든가 뭐 이렇게 작전을 좀 세웠어야 되는데 초반에 밀다가 또 그 제어하는 과정에서 넘겨주고 막 그러면서 말과 기수가 싸우면서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이스트 킹덤이라는 마필이 취입도 가능하지만 선행도 되는 마필이거든요. 예전에 1700에서 선행을 한 바퀴 뺑 잡아 돌았을 때 강민이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고, 또 데뷔 초에 이게 단거리에서도 선행하고 그냥 뺑뺑 잡아 돌았던 마필 아닙니까? 선행 서집이 다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3번 게이트에 안쪽 게이트를 뽑았다. 12월 달에 개바닥을 쓸었기 때문에 좀 덜 팔릴 수 있는 상황인데 3월 15일 주행 재검 때 내용 보니까 이거는 뭐 널널해요. 뭐 외부 휴양을 다녀온 흔적도 없고, 그래서 3번 이스트 킹덤은 여기서는 안 팔리기 때문에 또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노림수를 두고 공략할 마필입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2번, 9번, 11번 뭐 이런 마필들, 또 뭐 4번 여우리도 좀 배당팔에 바람을 불 수 있는 마필인데 3번은 이스트 킹덤을 관심마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우선 주목할 마필 3번마 이스트 킹덤이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700m 별정 비영경주입니다. 이번 7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갈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레이스입니다. 강민의 관리마가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에서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다가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 두 마리가 있죠. 6번마 에코골드는 직전에 인기 8위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거는 배팅 찬스다. 요걸 한번 강하게 우리 노리고 들어가자 말씀드리면서 인기 8위 마필을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1-3착.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열심히 타고 깨졌습니다. 뭔가 좀 결정타 한 발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날은 이 금속 돌파라는 마필이 페이스를 잘 끌었기 때문에 앞선에서 그냥 끝났는데 에코골드가 최대한 서둘러서 전개는 끌어갔습니다만 결정타가 나오진 않았어요. 김옥성 기수가 다시 제한작으로 올라왔는데 김옥성 기수와 스타일이 딱 맞습니다. 이 문세영 기수처럼 이렇게 페이스를 읽고 가는 게 아니라 김옥성 기수는 되든 안 되든 그냥 무빙성 전개를 풀어가면서 넘어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승 스타일인데 에코골드가 딱 그렇게 기승을 해야 더 뛸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11월 17일 경주 태훈이가 고배당을 터뜨렸을 때도 바로 그러한 무빙 가마 없는 그런 전개로 고배당을 터뜨렸거든요. 그래서 6번마 에코골드는 직전에 아쉬움이 많이 남겼던 마필인데 요거 다시 한번 배팅권에 가져가고요. 8번마 체인지메이커라는 마필도 직전에 이거를 인기 5위였을 때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 아닙니까? 물론 이 3착으로 깨지긴 했습니다만 능력이 없어서 깨졌다고 보진 않아요. 능력이 없었다기보다는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승술 부족이었다 그렇게 복귀가 됩니다. 결승선에서 진로가 막히면은 참았다가 안쪽을 째든가 아니면 애초에 진로가 막힐 것을 예상을 하고 틀어서 나오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다가 결승선에서 진로가 막히니까 또 그거를 주춤주춤하면서 외곽을 틀어 나와요. 그 타이밍만큼 딱 진 거거든요.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한 30배 되는 배당이었는데 어쩌나 이 체인지 메이커도 김효정 기수가 제한장에 올랐는데 늘어난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1번만 마이티엠이 문세영 기수 안장에서 인기마로 팔 텐데 1월 20일 경주에서 8.3배짜리 또 압축 승부로 때려 먹었어요. 근데 직전에 보니까 또 나름 열심히 타고 깨진 거거든요. 늘어난 경주거리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겠고 2번만 환상스타가 1월 13일 경주에서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을 때에 그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김정진 기수가 프리 기수로 선언한 이후로 고배당을 터뜨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뭐 인디어런스 같은 마필도 폭탄 배당을 터뜨렸고 그랬는데 항상 김정준 기수의 고배당의 그 전개 상황을 보면 안쪽 파고 들어가면서 고배당을 터뜨리거든요. 그렇게 딱 1월 13일 경주 김정준 기수가 고배당을 터뜨린 것이고 직전에는 또 안쪽을 파면서 진로가 막혔어요. 그럼에도 그걸 뚫고 나오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환상스타는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뭐 꺾을 수가 없는 전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1번 마이티엠, 2번 환상스타, 6번 에코골드, 8번 체인지메이커. 어떤 놈을 대가리 놓고 가느냐가 관건이에요. 이 맞잡은 손 같은 경우도 직전에 거의 착차 없이 뭉쳐오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관심권으로 가야죠. 뭐 최대한 현장감을 살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2번 환상스타가 가장 안정적인 레이스를 풀어갈 마필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2번마 환상스타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데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느냐가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외곽의 고반마 카론블레이드가 복승률 100%를 달리고 있어요.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마필. 12월 8일 경주에서는 일부러 선행을 내주고 쫓아가면서도 자력 우승을 차지했고 1월 12일 경주도 외선 전개를 풀어갔고 또 직전에는 바닥에서 추입을 날라오면서 앞뒷방이 다 있는 걸음이죠. 순근전이긴 하지만은 적인 기수 김용근 기수가 제한장에 올라오면서 4.5km의 감량 조건까지 너무나 좋아요. 1700 첫거리라도 고반마 카론블레이드는 여기서는 뭐 쉽게 꺾을 수가 없는 인기마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3번마 한박미소라는 마필이 직전 1700 첫거리 도전에서 결정타 한 발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큰 착차가 없이 가능성은 보였고 한박미소와 같이 뛰었던 10번마 마이티 만보라는 마필이 직전에 막강한 뚝심을 보이면서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거든요. 그래서 1700 경주거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번마 머니포켓은 직전에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그냥 완전히 꺾었어요. 뭐 승군전의 첫거리 도전이기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꺾었는데 이것도 당일 현장 변수를 좀 살펴야 되고요. 5번마 그랜드 돌풍은 직전 순군전에 3차까지 왔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질 않았습니다. 1월 6일 경주에서는 선행마 외곽을 쫓아가면서 또 선행을 좀 미리 감고 넘어가면서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직전 경주도 외선 전개를 풀어가면서 결정타 한 발은 좀 부족했습니다만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질 않았어요. 오늘 누가 선행을 가든지 간에 그랜드 돌풍이 바로 선입 전개 바짝 붙여갈 그림이고요. 또 선행 승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5번 그랜드 돌풍이 전개상 그림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5번 그랜드 돌풍은 이게 한 인기 한 3위 정도 팔릴 것 같으네요. 보니까 요거는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성 있는 마필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5번마 그랜드 돌풍, 5번마 그랜드 돌풍을 우선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강축이 없는 난타전 편성입니다. 이번 구경주를 승부처로 노리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놓고 때릴 충마가 있는데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있을 상황이라서 배당도 두둑하게 나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거품기 많은 인기마가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주는 상황이죠. 아마도 외곽에 있는 10번마 글로벌 퀸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고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노려볼 상황이잖아요. 직전 경주도 많이 버티다가 거의 다 와서 한 3m, 한 2m를 남겨놓고 덜미를 잡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퀸이 여기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그런데 직전 경주는 강민이 이걸 완전히 꺾었던 마필이거든요. 그 이유는 거리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1000m도 좀 힘겹게 버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1200은 이거는 지구력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물론 예전에
1200도 정말 똥편성에서 선행하고 한 바퀴 잡아 돌렸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약한 편성이었고, 조금만 좀 상대들이 세져도 1200은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인데, 글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마필이죠. 9번마 빅이어라는 마필도 뭐 한때는 계속 연투를 때리면서 잘 나갔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경기를 보면, 특히 1월 5일 경기를 보면 2착 싸움에서 결정타 한 발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편성이 아주 강한 편성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요. 직전에도 보면 끝걸음이 많이 밀리는 모습이라서 글쎄 빅이어도 여기서 인기바로 팔리는데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안쪽에 1번은 라운 시리우스가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고 직전에도 자력 우승을 차지했는데 승군전이라는 부담이 분명 있죠. 그리고 발주 대시가 빠르지가 못하고요. 이런 마필들 다 충막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버마 스피드 이즈칸이라는 마필이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는 그림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한 마필입니다. 줄어든 경주 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놓고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오버마 스피드 이즈칸도 여기서는 좀 덜 팔리면 관심권으로 가져갈 마필이고요. 뭐 고배당 폭탄으로 노릴 마필도 또 있고. 자,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요, 좀 자신감 있게 붙어봅니다. 여기서는 뭐 놓고 때릴 대가리 있고, 또 압축 승부 막건이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는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난타전 혼전 레이스입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문상의 고반마 흥바람이 아닐까 싶어요. 12월 9일 경주는 선행을 나서고 널널하게 낙승을 거뒀고, 또 1월 13일 경주는 선위권에 선행마 보내주고 쫓아가는 전개로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여유가 많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 13일 그 마지막 경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태 현장에서 뭐 있다 없다 얘기가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대가리까지 쳤어요. 그래서 9번마 흥바람이 적정거리 1200의 문성기수 한 장이기 때문에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민은 9번마 흥바람을 여기서 세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전에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외곽만 돌다가 그냥 깨진 거거든요. 그리고 1월 13일 경주를 보면 상대적으로 전개가 정말 잘 풀렸던 부분이 있어요. 선행마들끼리 막 심하게 경합하고 두 마리가 막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 인기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었거든요. 뭐 싱싱메리 뭐 이런 마필들, 싱싱메리하고 그 MJ 파워입니까? 그게 뭐 선두권에서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 마필들이 계속 갖다 비빈 거예요. 그 뒤에 곱게 쫓아들어서 한 발을 딱 쓴 거거든요. 그래서 1월 13일 경주를 보면 정말 그림같이 전개가 잘 풀렸다, 그런 복귀 내용이고, 또 같이 뛰었던 상대들을 보면 이 다크 플레이어나 MJ 파워나 이런 놈들 그 다음 경주 인기 바로 풀려 다 부러진 마필들이에요. 올드 스피드도 부러진 마필이고. 그래서 9번마 흥바람이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린다,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인정이 안 돼요. 9번마 흥바람은 인기마로 팔려도 이건 정말 많이 봐줘봐야 받치는 막건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좀 거품기 많은 인기마가 보이거든요. 뭐 안쪽에 1번마 무사 같은 경우도 김영근 기수 안장이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는데, 요거는 계속 꺾는 마필이죠. 12월 2일 경주도 이 1번 게이트에서 인기 3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방송을 통해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개 삭제를 했습니다. 공개 삭제. 이 무사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어요. 1번 게이트라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고, 이거는 모래를 안 맞아야 되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오히려 전개가 밀리는, 갇혀버리는 그림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또 1번 게이트를 뽑았는데 인기마로 팔리고, 이런 마필들 다 믿음을 갖고 때릴 마필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또 999, 완전 999 폭탄 배당을 노리는 관리 마필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한 두 마리 정도 폭탄 배당을 째려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11버버 해성여왕이에요.
최근에 이 1800, 1700 뭐 죽었다 깨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 해성량은 예전에도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놓고 한번 때렸다가 아쉽게 3착으로 밀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되는 마필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선행을 나서지 않고 주행 습성을 변경을 하면서도 끈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적정거리가 1200입니다. 요거 폭탄 배당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경주거리 줄었어요. 자, 어쨌거나 이번 10경주는요,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고, 어설프게 팔리는 거품 인기마, 이건 걷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중배당, 중고배당, 폭탄 배당까지 엮어서 때리면서 두둑한 배당, 화끈한 배당으로 조져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호나비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입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는데, 우선 이 눈에 띄는 마필 한 마리가 있습니다. 문성에게 고범마 독도지기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연승을 때리고 있어요. 지금 5연승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죠. 나올 때마다 강민이 쌍대가리로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직전에도 뭐 4배, 12월 달에도 10배, 또 10월 달에 또 한방, 그리고 휴양하기 전에도 또 9배짜리 한방, 계속해서 좀 적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재작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념 무슨 특별 경주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뭐 마스크 띄고 신의 명령 띄고 뭐 컴플리트 수입 뛰는 그 막강한 편성에서 한번 부러졌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경주를 다 입상을 한 거예요. 마스크는 지난주에 또 그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에서 또 입상을 한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도지기가 최근 뛰는 내용을 보면 이게 아직 한계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다만 1800m 첫거리 도전이라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강민이 볼 때는 뭐 1800도 무난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선행 선입이 다 되고 오늘 감량 기수까지 태어났다는 것은 여기서 또 바로 때리겠다는 강력한 승부 의지의 표현이죠. 그래서 구범호 독도지기는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이거를 꺾고 갈 수는 없어요. 문제는 후착권에서 어떤 놈으로 붙이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후착 싸움에서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할 텐데요. 10번마 플라잉 뮤닝이라는 마필이 직전 선행하고 한 바퀴 뺑 잡아 돌았던 마필인데요. 이 플라잉 뮤닝이라는 마필은 참 기분이 좋아요. 이게 데뷔 초에 그 오피7이라는 마필과 동반 입상을 했을 때에 122배짜리를 압축 승부로 투천 경주로 아주 조져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 뒤로 뭐 전력의 기복을 잠깐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선의권에 쫓아가서도 능력 발휘가 가능하고 직전에는 순발력까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순근전이라도 10번마 플라잉 미닝은 여기서는 요건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가져갈 마필입니다. 이번 11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갑니다. 우선 관심 많은 9번마 독도지기, 9번 독도지기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토요일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짭짤한 배당이 기대가 됩니다. 확실하게 놓고 때릴 강민의 승부지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대가리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중배당, 중고배당까지 압축 승부 막건 노리고 들어갑니다.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마필, 강축으로 팔릴 마필이 문세영의 7번마 썬더마크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최근 두 번에 뛰는 내용을 보면 이건 뭐 걸음발이 터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주행심사 때 늦발을 했던 마필이고 12월 8일 경주 데뷔전에서도 바닥을 쓸었거든요. 근데 1월 6일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하고 신마신차 압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1400 첫거리를 쫓아가는 전개로 또 널널하게 2착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7번마 썬더마크가 배당발에 올 머리로 팔릴 텐데 일부러 꺾고 갈 수는 없는 마필이죠. 분명히 편성상 썬더마크는 무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강축으로 팔리는 상황은 그것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일단 스타트 자체가 좀 주춤주춤하게 나오는 모습을 주행심사 때도 그랬고 직전에도 보여줬다는 거죠. 오히려 같이 뛰었던 마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전개가 덜 풀렸던 마필이 또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주거리가 1400인데
그동안 이런저런 사연으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1400m에서는 여기서는 반드시 노려야 되는 고배당 관리마가, 관심마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리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7번마 썬더마크를 충마로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리는데 중배당은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썬더마크를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썬더마크가 부러지는 그림에서는 여기서는 고배당으로 만세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배당을 기본 막건 때리고, 중배당 한방 승부를 강하게 때리고, 중고배당 막건까지 노리면서 마지막 12경기는 확실하게 적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월 23일 토요 경마 유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